하고 여러분, 자, 우리 앞 시간에 조금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도구들이 많았죠. 그 도구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것들, 보아왔던 것도 있고 보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영어 설명, 우리가 보통 영명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영문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리용 기구와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방에 사용하는 기구와 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조리용 기구와 기기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특징과 사용 방법, 용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용하면서 모든 제품이 들어오면, 새로운 기구가 들어오면 사용 설명서를 꼭 잘 읽고 사용을 해줘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오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사용하는 그런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하다. 조리는 굉장히 세심함을 요구합니다. 물론 연애와 같이 중식과 같이 이런 과격한 그러한 제스처, 우리 행동도 많이 요구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을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 조리를 컬리너리 아트라고 얘기합니다. 컬리너리 아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금 예술적인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습관, 생활 자세를, 조리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위생적으로도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우리 되도록이면 시간을 넘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용 기구입니다. 조리용 기구 보면 브레이징 팬이 있습니다. 브레이징 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레이징 할 때, 우리가 조리할 때, 익혀낼 때, 오랜 시간 동안 익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팬이다. 그래서 굉장히 수분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븐에 바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팬이 브레이징 팬이다. 앞에서 본 우리 호텔 팬도 C팬도 우리 오븐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두께와 컬러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븐에 넣을 때는 크게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이 브레이징 팬이 굉장히 적합한 팬이에요. 왜냐하면 형태가 틀어집니다. 뜨거운 고온에 들어가면 형태가 틀어지고 또 물이 타고 밑에가 시커멓게 그을리는 그러한 현상, 또 이런 형체가 얇으니까 형체가 틀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또 모양이 바뀌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브레이징 팬은 좀 두껍고 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안전하게 오븐에서 익혀낼 수 있는, 조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팬이 브레이징 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소스팬이 있습니다. 소스팬은 이전에는 우리 동을 가지고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팬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 소스팬의 특징은 소스팬을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냄비와는 다르게 밑에 열이 올라오는 부분이 두꺼운 것, 그래서 소스가 잘 눌러붙지 않고 타지 않도록, 소스라는 것은 어떻죠? 농도를 졸여서 사용하는 것이 소스입니다. 스탁하고는 다릅니다. 스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두껍게 가열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열이 전달되면서 잘 눌러붙지 않도록 만들어진 그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로스팅 팬이 있습니다. 로스팅 팬은 우리 육류를 오븐에서 구워낼 때 사용을 한다. 우리 제과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오븐에 사용할 때, 오븐에 직접 넣어서 구워낼 때 적합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팬, 또 로스팅 팬이 있다라는 거. 브레이징 팬은 수분, 높이가 높잖아요. 그죠? 수분이 들어가서 익혀낼 때 많은 양을 구워낼 때, 익혀낼 때, 로스팅 팬은 얇으면서 육류를 얹거나 아니면 빵류를 넣어서 바로 구워낼 수 있도록,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구워낼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이언 프라이팬이 있어요. 아이언 프라이팬은 말 그대로 아이언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고 그대로 볶아낼 수 있는, 볶아내 소테할 수 있는, 팬프라잉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프라이팬이다 라고
한데 모양 형태가 손잡이가 잡혀 있다서 아이언 프라이팬이다 라고 잡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아이언 그릴팬이 있습니다. 아이언 그릴팬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이언 그릴팬은 그릴이잖아요. 그릴이라는 건 뭐죠? 그 안에 식재료를 굽는데 그 식재료의 그 겉 표면에 그릴 자국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진 만들어진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팬이다. 그릴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팬 옆에 있는 아이언 프라이팬에 우리가 식재료를 구우면 팬 프라이잉 한다 그래요. 팬에서 익혀낸다. 그래서 팬 프라이ing 하면 형체의 어떤 줄무늬나 어떤 것도 없이 일정하게 똑같은 균일한 색을 가지고 구워집니다. 그렇지만 그릴팬을 이용하게 되면 그릴팬에 그런 보면 여러분 사진으로 잘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닿는 부분에 열이 닿아서 표면이 그 부분이 더 진하게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각적으로 더 먹고 싶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포트랙이 있어요. 포트랙은 우리 다양하게 뭐 소스 냄비나 아니면 스탁 냄비, 그리고 뭐 네들 아니면 텅 이런 것들을 다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여기서 포트랙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팬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 조이사들이 있고 그 앞에 가운데 부분에 윗부분에 이렇게 걸어서 그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렉이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위생적으로 봐서 이런 렉이 바로 위에 조리하는데 열이 올라오는 윗부분에 있으면 그런 열기, 수증기, 그리고 기름 종류가 위에 부분에 다 들러붙어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밑부분에 안에 우리 수납장에 넣어서 그때 사용하는 경우가 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들이 볼 때 그 위에 있는 거 굉장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이게 흔들리고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트랙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쿠퍼 프라이팬이 있어요. 쿠퍼 프라이팬은 동재질로 된 거, 우리 소스 예전에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죠. 이런 소스팬, 그리고 옆에 소테팬, 소스, 우리 프라이팬은 옆에 높이가 낮아요. 프라이팬은 그대로 우리 익혀낼 때 뭐 볶거나 튀길 때 사용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소테팬은 적은형의 소스나 아니면 튀김류를 튀겨낼 때 사용하는 팬. 자, 이런 동을 가진 전도율이 좋다고 해서 이 동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동팬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고가이기도 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변색이 잘 돼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퐁듀 쿠커가 있습니다. 퐁듀 쿠커는 우리 말 그대로 일정한 온도로 조절하면서 그 위에 뭐 치즈를 넣거나 초콜릿을 넣고 거기서 우리가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스타 보일링 쿠커가 있습니다. 파스타 보일링 쿠커는 여러 가지의 파스타를 소량씩 동시에 삶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삶을 때, 전체적으로 삶을 때는 큰 팥에 넣고 삶아내지만, 여러분들이 휴게소에 가면 많이 보시죠. 이런 보일링 쿠커를. 그래서 즉석 우동 드실 때 턱 털어서 여러 개를 같이 걸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일정한 열에 항상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쿠커다. 그래서 파스타 보일링 쿠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소스 포트가 있어요. 소스 포트는 말 그대로 다양한 그런 소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그때 조금씩 눌러서 따라서 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포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스탁포트가 있어요. 스탁포트는 스탁을 끓일 때 다양량으로 뭐 갤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가 내용물을 넣고 끓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기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끓일 때만 사용하지 않고 뭔가를 수분이 있는 것들을 스탁을 넣고 식힐 때 보관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보관할 때는 항상 주의할 거 라벨링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두는 거, 그리고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꼭 기록하는 것, 라벨을 붙이는 것, 이런 것들도 보관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조리를 하고 또 대량 생산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방기기,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박람회들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꼭 방문해서 체크해 주시고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새로운 기기가 나왔구나. 예전에는 스팀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팀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물을 떠가지고 안에 같이 넣다든지 아니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다든지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기능이 다 복합적으로 다 하나 되어 있고 세트로 되어 있고 또 자동화되어 있어서 내가 설정만 해놓으면 그 시기에 습도도 맞춰지고 수분도 뿌려지고 다양한 요리도 해주는 그런 기기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 베이커리 오븐이 있습니다. 빵이나 쿠키 등을 구울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오븐을 가지고 우리가 몇 분을 구워야 돼요? 몇 분을 익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위에서 물어보면, 물론 표준화된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은 있지만 우리가 오븐의 문을 몇 번 열어보았는지, 많이 가능하면 열어보지 않는 것이 열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균일하게 익힐 수 있는, 컬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머 기능도 여러분들이 잘 적절하게 사용해서, 고객들이 있을 때 타이머를 나도 모르게 무시적으로 켜놓고 울릴 때 또 시선이 집중되니까 그런 부분도 요즘에는 소형 나만의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소형 타이머도 많이 걸어놓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븐 사용할 때 항상 우리 조리복은 항상 접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매를 접어서 요리를 하는데, 이러한 오븐을 사용할 때는 화상을 입을 염려가 크기 때문에 오븐에 한번 닿게 되면 그 화상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흉터는, 자국은. 그래서 항상 우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옷도 최대한 방어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셰프오피스는 기기보다는 어떤 모든 그 단위 주방이나 아니면 전체 주방을 운영하는 그러한 최고의 셰프들이 있으면서 회의도 하고 다양한 그런 펑션도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을 잡는 그러한 부분. 우리 보통 예전에는 전체 그 고객들이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주방 다 해놓고 그 옆에 사이드에 조그맣게 이렇게 쪽방 형태로, 제가 보면 항상 이렇게 쪽방 사람 하나 들어가고 컴퓨터 있고 책상이 있고 뭐 그 정도의 그런 그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급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셰프 오피스가 제대로 구성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잘 잡아주는 그러한 문화로 또 바뀌고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셰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다양하게 펑션도 논의하고 매일매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도 오다도 여기서 넣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컨벡션 오븐이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베이커리 오븐은 빵이나 쿠키를 구울 때, 컨벡션 오븐은 요리 용료 등을 구워낼 때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도, 베이커리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일반 주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븐의 형태가 다르다. 대류열을 이용한다라는 거, 음식을 데우거나 익히는 오븐이 컨벡션 오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브로일러가 있습니다. 브로일러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뭐 대류열, 복사열, 뭐 이런 다양한 간접열을 이용하거나 복합열을 이용하거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브로일러는
복사열을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류나 생선류 등을 복사열로 구울 때 사용하는 거. 직접적으로 직화로 열이 밑에서 표면에서 올라와서 직접적인 부분이 닿으면서 구워지는 것이 아니고 익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면에 열이 가해지면서 익혀지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기기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차이니스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차이니스 가스레인지는 중식조리에 사용되는 그런 가스레인지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화구다라고 해서 우리 열이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구멍, 우리 화구의 그런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더 많은 양의 그러한 열을 뿜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그런 레인지다, 가스레인지다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쿨링박스가 있습니다. 쿨링박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물을 떠서 거기에 우리가 내용물 용기에 담아서 식혀서 저어주면서 식혀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쿨링박스에 넣게 되면 일정한 온도, 내가 설정하는 온도에서 얼음을 넣지 않고도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식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기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쿨링박스도 있고 우리가 또 보면 대형 연해를 하는 그런 그 곳에 가면 급속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곳에 대용량의 스톡, 앞서 봤던 스톡을 담아놓는 대용량, 뭐 50리터, 100리터 계속 그 안에 넣어놓고 일정하게 온도를 낮추어서 식혀주는 그러한 기기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시워셔가 있습니다. 디시워셔도 우리 보통 호텔의 그런 조직을 보면 스토어드에서 우리가 보통 기물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데 이곳에서도 우리 뭐 세척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조리부에서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시나 조리 도구 등을 세척하는 기계이다. 집에 있는 우리 식기세척기와 기능은 같지만 우리 롤벨트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회전하면서 그대로 세척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디시워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튀김기입니다. 딥프라이어입니다. 딥프라이어는 다양한 식재료를 튀길 때 사용을 한다. 이 딥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기름을 갈아줄 때 주의를 해야 되고 딥프라이어 옆에는 항상 수분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수분과는 조금 떨어뜨리도록 우리가 주방을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화상이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커팅보드 스테릴라이저가 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도마 소독기예요. 도마를 넣어서 세척한 후에 거기에 소독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 항상 이 도마 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보관을 할 때는 항상 밑에 떨어져 있는 수분 같은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염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푸드 차퍼가 있습니다. 푸드 차퍼는 육류나 채소를 다질 때 사용한다. 그래서 내용물을 넣고 우리가 전원 수치를 넣으면 쭉 원반 형태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날이 저어주면서 다져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잘게 썰어주는 그런 기계가 바로 푸드 차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옆에 보면 드로이 리프레저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머리 테이블이고 밑에는 서랍식인 그런 냉장고로 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면 일반 업장에 그런 테이블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연해 주방 같은 경우는 그냥 테이블을 자주 형태를 바꿔서 L자형, 기역자형, 일자형으로 바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테이블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단위 레스토랑, 이런 주방을 처음에 형태하고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테이블로 사용하고 그 밑에는 냉장고, 서랍식 냉장고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로어 리프리저레이터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점은 항상 상판과 맨 윗칸과 보통 3단어 되어 있는데 맨 윗칸과 그리고 맨 아래칸의 그러한 그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식재료를 그 안에 넣고 보관할 때 온도차에 따른 용도에 맞게끔 식재료를 구별지어서 적재해 주는 것이 보관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냉장고를 이용할 때 항상 밀봉을 잘 해서 덮어서 사용을 하고 보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옆에 보면 푸드 블렌더가 있습니다. 푸드 블렌더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갈 때, 곱게 갈 때 사용한다. 푸드 차퍼는 다질 때, 블렌더는 갈 때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라워 믹서가 있습니다. 믹서는 말 그대로 섞어줄 때,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줄 때 사용하는 것이 플라워 믹서다. 그리고 푸드 워머. 푸드 워머는 우리 보통 보면 1000명, 1500명, 2000명 대형 연회가 있을 때 그때 1000명 분을 한꺼번에 접시 쭉 담아서 서브할 수가 없어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막 들고 나와서 한꺼번에 쫙 뿌리잖아요. 제공이 되잖아요. 자, 이런 푸드 워머에 넣어서 미리 세팅해놓고 담아놓고 음식물이 식지 않도록 보관을 한다는 거. 그렇지만 드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릴이 있습니다. 그릴은 우리 차컬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석쇠 위에 열이 직화로 올라오면서 아니면 밑에 숯불을 위에서 직접적으로 형태의 어떤 컬러를 주면서 구워낼 수 있는, 표면을 굳힐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그릴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는 뭐 많이 사용하시니까 잘 아실 거고, 또 가스레인지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가스레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핸드워싱이 있습니다. 핸드워싱은 우리 주방 전용 손 세정대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손잡이를 가지고 물꼭지를 열고 손을 씻으면 오염이 돼요. 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 요즘은 풋페달로 밟아서 물이 나오는 형태,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형 그런 어떤 공항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터미널 이쪽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형태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트 민서가 있어요. 미트 민서는 말 그대로 육류나 식재들을 곱게 가는 거. 우리 보통 보면 여기 소세지, 순대를 만들 때 여기에 탁 꽂아서 그래서 쫙 나오는 걸 쭉 연결되는 거. 민지하고 같이 민서하고 우리 같이 연결해서 같이 세트로 테이블에서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이스 머신이 있죠. 우리 아이스 머신은 우리 얼음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소우가 있습니다. 밑소우는 우리 보통 보면 부처샵 같은 경우에 가면 식육점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어떤 단단한 뼈를 잘라낼 때 항상 주의할 점은 안전사고죠. 안전사고를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 나는 거 여러 번 봐서 항상, 왜냐하면 단단한 것들이 또 얼음, 냉동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들은 두껍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철판 위에 식재료를 볶을 때 사용을 한다. 우리 보통 보면 어떤 모든 철판, 요리 전문점 가면 두꺼운 팬에다가 불쇼 샥 하면서 막 구워지잖아요. 네, 그러한 팬이 형태, 구애를 할 수 있는 형태가 그리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믹서, 혼합기 있죠. 그래서 육류나 아니면 다양한 채소, 향신료를 혼합할 때 사용하는 기기이다. 그리고 파스타 누들 머시너리는 말 그대로 파스타 면을 뽑을 때 면을 평지로 해서 우리 잘게 눌러서 평평하게 일정하게 두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덕 있죠? 피자 스토브라고 합니다. 자, 피자 스토브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 나무 장작을 떼서 참나무를 떼서 그
냄새 훈연도 입히면서 온도를 높여서 구워내지만 요즘은 가스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화덕도 위에 청소를 잘 해놓지 않으면 화재가 일어나니까 막혀서 화재가 일어나. 제가 있던 호텔도 윗부분에 막혀서 거기서 그 부분에 밑에 지하에 주방이 있는데 뭐 중간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파스타 롤러처럼 페스트리 롤러도 같이 페스트리를 만들 때 평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겉면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 그리고 리프리제이터는 여러분들이 냉장고 잘 아시죠? 항상 온도 체크가 중요하다라는 것. 로우 가스레인지는 대용량의 그 수분, 무거운 것을 들고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밑에 낮은 레인지가 로우 가스레인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셔베 머시너리, 셔베 만들 때 사용하는 기계, 그리고 스팀 캐틀은 우리 손잡이에서 돌려서 대용량의 국, 그리고 스톡류를 쏟아낼 때 끓이고 열이 가해지고 또 돌려서 쏟아낼 때 사용하는 용이한 그러한 기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살라만더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열에 의해서 컬러만 내는 정도, 익히는 정도, 생선구이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소세지 충전기, 그래서 소세지 안에 내용물을 딱 꽂아서 쭉 뽑아내는 형태. 스모커, 우리 훈제 연어를 만들 때 염과 그리고 각종 향신료를 같이 위에 얹어서 보관하면서 훈연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우리 햄도 만들어내고 소시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모크 살몬도 여기서 훈연시킨다라는 거. 자, 탄두리 스토브, 말 그대로 인도 전통 그런 화덕이다. 샌드위치 메이커는 샌드위치를 모양내서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기기이다. 슬라이서는 말 그대로 우리 얇게 저며 썰 때 사용하는 그런 기기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틸링 스킬렛 또는 브레이징 팬, 앞에서 했던 그런 브레이징 팬이 똑같이 하지만 돌려서 앞으로 쏟아낼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가 있다. 입실 냉장고, 말 그대로 우리 그냥 냉장고 가정에서 쓸 수 있고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냉장고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보관할 수 있는 칸칸이 호텔 팬들은 아니면 시트팬을 꽂아서 음식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큰 그런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다. 보통 구성은 냉장고 그 안에 냉동고 같이 연결되는 형태로 열 효율을 조금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토스터는 토스터를 구울 때, 와플을 구울 때 쓰는 기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르띠아 베이컨은 또르띠아를 구워낼 때, 그리고 토핑 콜드 테이블은 말 그대로 식재를 차갑게 해줘야 할 때 우리 음식점 가다 보면 떠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런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해놨고, 빠끈기라고 얘기하죠. 진공 포장기기, 공기를 빼서 식재료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베지테이블 커터는 다양한 칼날이 있어서 그 형태 그 모양대로 채소류를 잘라낼 때 사용할 때 이 기기를 사용한다. 베지테이블 커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기기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조리용 기기 및 주방 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떤 것을 사용할 때 내가 항상 사용 설명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 이런 기기나 기구를 이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